그 일본 정부뿐만 아니고 도쿄 거래소도 이런 일본 증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기시다 정부가 2021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자본주의가 많이 그러니까 발달을 했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시다 그 정부가 2022년부터 도쿄 증권거래소의 그 주식시장을 3단계에 걸쳐서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시장 정비죠. 기존 시장이 5개 있었는데 이거를 3개 시장으로 개편하는 거죠. 대기업 중심인 프라임 시장, 그 다음에 중견기업 중심인 스탠더드 시장, 그리고 신흥기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로스 시장, 이 3개의 시장으로 만들고 두 번째 단계가 기업 가치 제고인데 이게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 일본에서는 밸류업이라고 하지 않고 자본 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 이걸 실천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지속성 확보인데 이대로 그냥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행하라라고 하면 실행 안 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기업 가치를 개선한 기업을 매월입니다. 매달 공시하고 2025년 3월부터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문 공시 이걸 확대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밸류업이라고 하지 않고 자본 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 예.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예. 외국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일본의 기업 중에서 PBR이 1 이하,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그 자산보다 주가가 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기간의 경제 침체, 설마 30년까지 갈 줄은 아무도 일본인들도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제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죠.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낮은 자본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더라도 이거를 잉여금으로 두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설비 투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업에서 자꾸 유보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지연입니다. 저는 아직도 대학에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출근하면 도장을 찍고 또 아직도 팩스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요. 예. 일본에.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 한국보다 모든 분야에서 그 IT 추진이 굉장히 그 늦어 버렸거든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하셨죠. IT로 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이거 우리 국민성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전부 빨리빨리 좋아하고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빨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빨리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한 번도 빨리빨리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3년 정부에서 IT 인재가 발표했는데 79만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 취직률이 해마다 뭐 98% 어떤 때는 99%까지 되는데 IT 회사에 취직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뭐 문학부 출신이라도 어떤 출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 취직이 다 됩니다. 일본의 IT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군요. 네.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PBR 1 미만의 기업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개편을 했더니 거기에 문제점이 확인됐어요.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PBR 1 미만인 기업 비율이 일본은 무려 43%. 근데 미국은 5%밖에 안 돼요. 유럽은 24% 중간이죠. 또 주주들에게 자금 조달해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ROE. 이것도 8% 미만인 기업 비율이 일본은 40%나 돼요. 미국은 14%, 유럽은 19%였어요. 그래서 왜 ROE가 8%라야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주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기대 수익이 일반적으로 그 8%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쿄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투자자 유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PBR 1 미만인 프라임 시장, 그 다음에 스탠더드 시장
이 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요구한 거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단기적인 조치하고 장기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치로는 자사주 매입하라. 그 다음에 소각 조치 단행하라. 주주에게 배당금 인상하라.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조치로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라.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그 다음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이게 장기적인 조치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드네요. 예. 일본은 그 도쿄 거래소에 보면은 JPX 프라임 150 지수 뭐 이런 게 신설됐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거죠? JPX 프라임 150 지수 이걸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미국 SP500을 모방을 했는데 이 150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은 가치 창조를 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추정되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JPX 프라임 150 지수에서 제외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토요타 자동차였으니까 엄청 충격을 받았죠. 일본에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네. 기업이잖아요. PBR 0.9배이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그 주식을 구입한 미쯔비시 상사 이것도 그 제외됐거든요. PBR 0.72배였어요. 소프트뱅크도 네.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기업 가치 개선하겠다 이 의지를 강조한 건데 엄청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죠. 그다음에 깜짝 놀란 토요타 자동차가 큰일 났다고 해서 2023년 11월에 자사주를 1,000억엔 매입했고 PBR은 1.49로 개선되었습니다. 근데 미쯔비시 상사는 2023년 11월에 자사주를 4,000억엔 매입하고 2024년 2월에 연이어서 5,000억엔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PBR은 1.55배로 개선이 되었죠. 네. 이게 일본 상장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나서게 한 강한 유인책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JPX 프라임 150이라고 하는 지수를 신설해서 그걸로 이제 기업들을 경쟁시키고 분발하게 만들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일본에서 니사 또는 신니사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런 기업의 밸류업, 주가가 올라가는 걸 같이 향유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 네.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그 신니사에도 가입을 했고 또 과거에 니사도 가입을 했는데 그 신니사가 굉장히 그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기시다 정부가 자산 운용 입국 그러니까 말 표현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자산 운용 입국 이걸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로 2023년 작년 12월이죠. 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존 제도를 대폭 개편한 신니사, 그러니까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인데 이게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의 셀러리맨들은 다 은행에 가서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2024년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그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2,121조 엔인데 일본인들은 그냥 현금이나 예금으로 예금 금리도 너무 낮은데 0.2%, 0.3% 이런데도 그걸 계속 그냥 보유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금 예금이 1,113조 엔으로 54%나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및 투자 신탁은 15%밖에 안 되고. 근데 미국은 반대로 현금 예금 소유한 게 13%밖에 안 되고 주식 및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거는 비율은 51% 되거든요. 그래서 신니사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1개월 만에 증권 계좌로 매입한 금액이 무려 1조 8천억 엔이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액면 분할하겠다라고 그런 방침을 내놓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 그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면 거의 한 군데 이상 회사는 액면 분할하겠다 이렇게 뉴스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앞으로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이 뭐 우리나라는 좀 어떤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금융에 대한 교육, 투자에 대한 교육을 일본은 정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경제교육 추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 가계와 마찬가지로 저축 위주로 예. 자산을 모으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가 30년 일하면서 30년 이상 되는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맞습니다. 잘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일본도 한국이랑 비슷하구나. 예. 이 아시아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 투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